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힘차게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었지만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기관차 방송을 드렸고 2024년을 간단하게 좀 머리로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든지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24년 당신이 갖춰야 할 기본기 네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빅픽처를 그리고 있어야 어떤 것들이 통한다, 혹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된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변하는 시세 앞에서 계속 휘둘리고 있으면 그 시세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우리 시장이 계속 박스의 형태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물리는 이유는 뭐다? 어제보다 오늘이 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오버슈팅을 만들고 나서 시장을 호재로 몰아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털어놓고서 언더슈팅까지 밀어버리는 이런 전통적인 전략들이 결코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흐름에 일희일비하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세력주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세력주를 들어가서 하고 있으면 이런 거 견뎌도 된다, 이런 거 물려도 어쩔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매집한 형태니까 출발 타이밍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견디다 보면 시세가 날 타이밍이 나온다, 이야기를 드려도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고, 저기서 잡아서 저기서 팔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본인이 들어가 있으면 하루하루 난리가 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 막상 그런 종목을 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아니, 그거를 다 맞출 수 있으면 내가 세력하지 뭐하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특히나 제가 아침마다 모닝 브리핑을 진행을 하죠. 더군다나 뭐 광고도 없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결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뭐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률이 떨어지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야기하는 구조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시기마다의 전략이 나쁜 선택은 아니고, 말 그대로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제가 그냥 낮춰 표현하는 거지, 대부분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상 시세가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전략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움직임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시장에 가격들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잔파도에 막 휘청이다가 큰 파도 한번 오면 쓰나미처럼 그냥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모닝 브리핑 정도는 그냥 내가 출근하면서, 혹은 아침에 뭐 운동을 하든 가볍게 뭔가 준비하면서 5분 정도는 누구든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듣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뭐 종목만 봐야 되는 건지, 그 정도의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세의 흐름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죠. 물론 저랑 같이 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혹은 포트까지 한 땀 한 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적어도 그 흐름만 있게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다라는 거, 막 코스피 지수를 예측하고 코스닥 지수를 예측하고, 혹은 거시경제,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아니면 뭐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둥, 아니면 한은의 금통위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다는 둥, 아니면 실업률이 어떻고 뭐 지금 연체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걸 좀 먼저 알고 있다라 그러면, 물론 미국 같은 건 먼저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야기대로 시장이 흘러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 놓고 내 전략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상승이 그랬겠죠. 다시 팬데믹 이래 뭐래 2차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뭐는데 해 가지고 매도 치고 뭐 하고 했는데 시장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물려 가지고 이머스에 물려 가지고 저 위에서 1년 넘게 고생을 하고 그나마 기다렸으면 다시 내려오겠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그쵸? 내가 저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저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큰 그림은 그리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 종목을 접근해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그 매매를 할 때 반드시 큰 그림들을 체크해 가지고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 따라서 냉정하게는 지금의 어떤 시장의 구간들은 내가 매수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들어야 될 그럴 구간입니까? 혹여 올해 그러니까 2024 년에 폭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구간이 아닙니다. 폭등이 나오면 다시 눌림이 나오겠죠. 그런 구간들을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 부분들 같이 그려 가시는 2024 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오늘 한번 체크를 현대차, 테슬라,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관점을 바꾼 종목 중에 하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예전에 그죠? 우리 소식적의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박스긴 박스인데 계속 뭐가 유리한 박스다? 매도가 유리한 박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라오면 때리면 된다. 올라오면 때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플레이니까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현대차는 매도가 유리한 흐름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언더슈팅을 만들었죠. 근데 이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예, 뒤집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현대차는 이제 매수로만 접근한다. 그러니 뭐 이런 자리는 당연히 쫓아가기 어렵겠고 지금 마디들이 있죠. 지금 주봉 마디랑 일봉 마디랑 좀 다르긴 한데 말 그대로 내려올 때마다 이 자리에서 노리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주봉으로만 대충 봐도 지금의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매수를 들어갈 만한 자리인지가 딱 보입니다. 지금 16만 원에서 17만 원 자리는 뭡니까? 기존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었던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내려오면 단순해요.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만 원 근처에 가면 어떻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봉의 이 안에서 계속 부대끼다 보니까 어떻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쵸 올해에도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번엔 넘어가지 않을까? 말 그대로 찍고 추세라인 이탈에 일목 이탈에 관통에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120평 이탈까지 하는데 나는 미련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120평 돌파하겠는데 아니 이탈해 가지고 저항 확인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디에 정확히 17만 3천 원 구간이 왔기 때문에 첫 자리에서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자리 딱 딛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노리면 되는 건데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올라오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번에는 고점 뺏기지 않을까? 야 지금 차가 이렇게 팔린데 뭐 어떤 종류가 어디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야 이젠 디자인이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대차를 매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매매는 어떻게? 그냥 기술적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홀딩자분들한테 맡기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서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최소한 이런 자리 눌리거나 아니면 아예 마디가 오게 되면 한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좋은 회사는 늘 가치를 인정받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혹은 "좋은 섹터라고 해서 늘 가치를 인정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도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년에 성장폭이 둔화된다." 보조금에 대한 어떤 압박 혹은 뭐 트럼프의 재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성장성을 갖고 좋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도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주가도 그에 따른 기복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본적 분석으로는 그런 기복들을 알기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리스크들이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는 왜 오르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조금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올해도 제가 그 타임은 이야기 드렸죠. 올해 초에 내내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예. 매수, 매수. 이미 이거 무너져서 내려올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150불, 130불 이 라인에서는 물려도 괜찮다. 받아줘도 괜찮다.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딱 저점 타이밍 잡았죠.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매수 들어가도 된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놓고 목표는 어디다? 180불, 230불짜리다.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 폭만 나오고서 그 뒤로 매매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때요? 먹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주고 나서 이런 자리까지 끌고 갔으면 더 잘한 거죠. 그래 놓고서 이 자리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갭 깨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당시 이야기 드렸던 게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내줘라. 다 내주고, 그러니까 반이라도 내주고서 다시 120평에 잡아라. 잡았고, 이때는 어떻게 다 내주거나 반 내주긴 좀 애매하고 3분의 1만 내주고 다시 아래에서 잡으면 된다. 근데 다만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고 신규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어떻게 된다? 아무리 비싸게 사도 180불 아래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때마다 욕먹어요. 왜? 말 그대로 테슬라가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너 여기서 팔려고 그러냐 뭐하냐 저 자리가 오겠느냐. 아니 이때도 똑같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구간이 아니면 이 위에서는 존버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100주를 끌고 가는 것보다 120주가 낫고 130주가 좋으니까 이런 자리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생신규는 어떻게 혹은 뭐 오랫동안 가져가실 분들도 이 아래에서 들어가야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그런 거 상관없는데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도 전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 흐름들 정도는 내가 인지하고 간다라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테슬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규로 들어가거나 신규로 매집 들어가실 분들은 180불 아래에서 들어가야 돼요.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계속 쫓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흐름 주목만 봐도 대체적으로 예, 이런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계속 이거 매도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간신히 물타기 해서 지금 단가 정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구간은 그런 분들이 존버하는 구간일 뿐인 거지 신규 매매자가 지금 단가에서 들어가 가지고 고생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TMF입니다. 이 액면병합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게 10배수로 올라와 가지고 좋은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처음 TMF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가 뭐였습니까? 6.5불 아래 라인에서는 물려도 괜찮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여기 올라와서 이게 무서워서 쫄렸으면 나와도 된다. 그래 놓고서 이 이후에 원래 여기는 진짜 1차 갭은 원래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갭은 이제 위에 상승 갭이었기 때문에 빼놓는 거고 하나 1차 갭, 2차 갭 그다음에 여기 3차 갭이었죠. 3차 갭 만들어지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갭은 금세 메워진다. 그리고 우리 10월 고생할 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휘둘리고 시달리고 이러는 거 싫은 분들은 여기에 그냥 다 몰빵 쳐라.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몰빵 쳐라 했습니다. 여기서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지금? 극점에서 극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올라온 폭이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 요 저점에서 70% 올라왔습니다. 저희 가족분에서도 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매집해 가지고 쭉 들어가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조금 버벅거렸죠. 왜?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그 전원 될랑 말랑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갭이 발생해야 된다고. 지금 상승 갭이 이렇게 딱 멋지게 중요한 건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때 갭
만들어지고 나서 수익 전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빵 쳤으니 당연히 수익의 변화가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어떻겠어요? 엄청 매도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버한 비중만 덜어내시고 나머지 것들은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75불, 85불 이런 라인들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75불 그리고 급한 분들은 65불에서 내리면 되는 거고 그 딱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걸려서 움직임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16년 만에 오는 자리 17만 원 만에 오는 자리를 운이 좋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체자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평소에라면 그냥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얘는 죽었다 깨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럼 미국이 망하면 주식은 안 망하겠어요? 당연히 같이 망하겠죠. 그러니 얘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매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 가능한 매매지 그렇지 않고서 하루하루 막 버티고 막 주식 물려 가지고 막 맨날 시달려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거시경제는 알고 있는데 그 매일같이 막 뉴스 많이 보고 파월이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 채권이 어쩌고 저쩌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리를 해 드리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무슨 매매를 하든지 간에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서 비중 조절이나 포트폴리오 편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다르게 갈 때는 이 큰 그림에 대한 점검을 해 가면서 다음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는 거지 막 오늘 잘렸다고 다시 오늘 들어가고 막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막 손 놔 버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